여러분 안녕하세요. 맛보기 브리핑 심현정입니다. 여러분 셀프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새로 나온 리포트 주제인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저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은 저희가 따끈따끈한 은퇴 리포트 최신 후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셀프연금이라는 제목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셀프 주유소나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아마 셀프연금은 처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셀프연금에 대해서 리포트의 저자이신 정나라 연구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셀프연금이 무엇인가요? 셀프연금이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저희 개인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신 자산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즉 공적연금이 보통 있으실 거고, 퇴직연금, 연금보험, 개인연금, 그 외 부동산이나 펀드, 예금 같은 자산들이 있으실 텐데 결국 저희가 이걸 노후에 쓰려면 현금 흐름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지만 저희 나머지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연금으로 바꿔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다 셀프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연금하면 많이 떠오르실 텐데 네, 저희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 보험이 아니라 셀프연금에 주목해야 하는 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셀프연금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연금액과 실현기간을 선택하는 그리고 금융자산을 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연금인데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금액이 이제 어떤 연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조금 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 그 외에 이제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한번 개시를 하고 나면 중도에 해지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자산을 저희가 모두 셀프연금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프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셀프연금의 세 가지 장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운용의 자율성, 세 번째는 인출의 유연성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의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셀프연금을 만들던 자산, 예금이나 펀드를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일시금으로 목돈 찾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셀프연금으로 하게 되시면 본인이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자산을 해지를 하거나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용의 자율성인데요. 은퇴자가 직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본인이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면 예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셀프연금을 찾아 쓰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펀드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출의 유연성인데요. 다른 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연금액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셀프연금은 직접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연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가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셀프연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대책 없이 쓰다가는 노후자금이 일찍 바닥나 버릴 수가 있어요. 수익률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금액이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꼼꼼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셀프연금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정소득형, 고정기간형, 고정비율형인데요. 고정소득형은 수령액, 고정기간형은 수령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비율형은 인출률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고정소득형은 수령액이 고정이 되는 대신에 수령기간이 변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매월 받는 수령액은 이렇게 일정한 대신에 자산이 고갈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익률에 따라서. 만약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하면 좀 빨리 고갈이 될 수 있고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고 하면 좀 늦게 고갈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령액이 확실하니까 조금 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에 또 단점이 있기는 해요. 이제 자산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신의 자산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네.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물가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정소득형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따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가 연금액을 좀 더 높여야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고정기간형인데요. 네, 앞서 소득형은 소득을 고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간형은 소득이 불확실한 대신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1억 원을 10년 동안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첫 해에는 1억 원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쓰게 되고 다음 해에는 남아있는 금액, 수익률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바뀌겠지만 남아있는 금액의 9분의 1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마지막 해에는 남아있는 돈을 전부 인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제가 가진 자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고정비율형인데요. 고정비율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고정비율형은 인출률을 정해놓고 인출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를 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남아있는 잔액의 10%만을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남아있으면 1,000만 원, 만약 5천만 원이 남아있으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분의 1만 빼서 쓰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익률과 인출률의 관계에 따라서 수령액이나 수령 기간이 둘 다 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인출률보다 크게 되면 저희가 인출하는, 그러니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잘 이해를 맞습니다. 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쓰는 것보다 많으면 네. 저희 자산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제가 자산이 충분히 많다라고 하시면 인출률을 적게 설정하고 수익을 많이 내면 오히려 계속해서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처음에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쓰기보다 그 종신연금이나 또 국민연금과 같은 것과 함께 쓰이면 좋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셀프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4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 공백기를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금 공백기가 뭘까요? 네.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네.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주 직장을 한 50대 중반, 뭐 빠르면 50대 초반에도 퇴직을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그보다 훨씬 뒤인, 뭐 지금은 62세, 앞으로는 65세까지 이제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기간을 셀프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저희가 걱정 없이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공적연금 수령이 만약 65세부터라고 한다면 이 사이의 기간을 셀프연금으로 채우자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셀프연금을 통해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빈 부분을 셀프연금으로 채우자라는 얘기였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응용 전략이에요. 공적연금을 더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금액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국민연금을 1년 늦추면 7.2%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 그리고 그 빈 기간을 셀프연금으로 채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적연금을 5년 정도 최대한 맥시멈 늦추게 되면 36%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연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지출 패턴에 맞춰서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셀프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연금액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 셀프연금을 조합하면 이렇게 모양을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령 전기, 60대쯤에는 내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어디 뭐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칠 거다, 그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앞부분에 셀프연금을 좀 넉넉하게 설계를 하셔서 조금 더 여유로운 그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고령 후기에 뭐 병원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상속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셀프연금을 뒤로 밀어서 좀 더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셀프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뭐 예금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어서 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위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연금 같은 경우는 장기로 받으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2년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노후 준비하실 때 셀프연금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